극한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지. 자, 한번 복습해 보자. 우선 뭘 할 거냐면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이제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또 그걸 알기 위해서 함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 건데, 함수는 어떤 기계라고 생각하라고 했지. 기계라고 생각하는데 뭐 너무 길게 얘기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당함수, 지금 이게 당함수거든. 당함수. 그럼 뭐가 당함수냐면, 봐봐, 우리가 x에 n 이렇게 돼 있을 때 있잖아. 요 n에 있잖아. n이 0 이상인, 0 포함하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까? n이 0, 그렇지? 0 또는 자연수일 때 다함수라고 한다고. 그럼 예를 들면 n이 만약에 0이 되면 어떻게 되지? x의 0승은 얼마 되나? 1 되지. 그러니까 봐봐, y는 이꼬르 2 이런 거, y는 이꼬르 3 이거. 그럼 아까 함수하고 연관을 좀 지으면, 함수는 이제 기계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함수라는 건 어떤 x가 어떤 기계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나오는 y 값, 이 둘 사이 관계를 나타내는 게 이제 그래프거든. 그래프는 또 뭐냐면, 뭔데? 여기 들어가는 x값, 예를 들어서 x가 2를 넣어줬는데 y가 5가 나온다. 그러면 x는 2. 그래, 여기 있는 x 값들은 기계에 넣어주는 값들이지. 그리고 어떤 그 둘 사이 관계식이 딱 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점 하나로 표시가 되지. 알겠지? 이 점도 하나의 그 그래프니까 x에 2 잡아주면 y가 5 나오는 그런 기계일 수가 있다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가장 간단하게 뭐 이런 기계가 있다 치자고. 여기 있는 점들을 나타내는 게 뭐 요 기계라고 볼 수가 있다고. 뭐 기계에다가 이제 알파벳 조그맣게 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 그리고 그 기계에다가 뭔데, 가로를 여는 거야. 뭘 한다고? 요 가로를 딱 여는 거야. 가로를 열어가지고 뭔데, 이 기계에 들어가는 x를 표시한다고. 그럼 기계에 들어가고 나면 나오는 뭔데, y 값이 있겠지.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기계 종류마다 다르겠지. 어떤 기계는 뭔데, x를 넣어줬더니 뭐 x 플러스 2가 된다든가, 어떤 기계는 뭔데 또 x를 넣어줬더니 x 제곱을 한다든가. 알겠지? 이런 식으로 좀 표시가 되겠다. 뭐 이제 f 대신에 뭐 g라는 기계라고 표시를 하게 되지. 어떤 기계는 뭐 5x 삼성 이렇게 돼 있다든지 이렇게 되겠지. 뭐 물론 이제 이런 다항함수, 이거 하나하나가 이제 다항함수거든. 다항함수 뭐냐면 요 n의 뭔데, 0 또는 뭔데 자연수가 될 때, 0 또는 자연수가 될 때를 다항함수인데, 다항함수가 몇 개 모여서 되는 함수도 있다고. 2x 플러스 3, 3도 다항함수라고 했지. n이 제로일 때니까. 아시겠지? n이 뭐 1이 되면 뭐 x 1승 된다. 다항함수가 되려면, 함수가 되려면 뭔데, 넣어주는 x 값에 대해서 나오는 값 이렇게 표시를 해야겠지. 이렇게 해야지 다항함수지. 넣어주는 기계에 대해서 나오는 y 값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여러분들은 다항함수라고. 그러면 다항함수는 우리가 이제 다 공부를 했지만, 다항함수는 무조건 연속이야, 연속.
연속. 다항함수는 연속이라. 다항함수는 무조건 연속이다. 연속은 조금 이따가 또 다시 한번 또 말해볼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극한값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x1렸을 때 이제 나오는 값이 있을 건데, 일단 내가 이걸 다항 함수라고 얘기했지. 그럼 이게 이제 y 넣어주는 x에 대해서, 넣어주는 x 값에 대해서 나오는 이 전체적으로 나오는 값 y 이렇게 표시가 되겠지. 혹은 뭔데 fx 이렇게 표시가 하겠지. 맞지? 그러면 이 함수는 2차 함수지. 2차 함수니까 대충 이렇게 2차 함수니까 대충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최고차의 양수거든. 대칭 축은 뭐 오른쪽이 조금 있는데 뭐 이렇게 된 함수라고 볼 수 있겠다. 아시겠지? 그럼 x1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거 함수지. 그래프니까 함수지. 그 중에서도 다항함수라고. 다항함수는 이렇게 생겼다. 그럼 또 말 나온 게 좀 비교를 하자면, 다항함수가 아닌 거는 네가 아는 것이 분수함수 있지. 5 이런 거. 이런 분수함수는 다항함수가 아니라고. 분모에 x가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지수를 배웠으니까 이 봐봐. 여기에 뭔데 0 또는 자연수라 했는데 x에 뭐 됐는데 분수가 됐다는 건 마이너스 1이 됐다는 거 알겠나? 맞지? 이 음수가 되었을 때 우리 이제 이거 x분의 1을 하잖아. 됐지? 그러면 이제 다음 함수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봐봐. 자, x가 1에 다가가지. 자, 함수값부터 먼저 해보자. 함수는 어떻게 읽느냐면은 어떤 이 자체가 어떤 이 자체가 하나의 기계라고도 볼 수도 있지. 그래프가 기계라고 볼 수 있다. 기계 종류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다르지. 그러니까 이렇게 x에다 1을 넣었을 때 뭔데? 이 기계는 어떻게 되냐? x를 1을 넣었을 때 1을 넣으면 얼마 되지? 지금 이걸 fx라고 하자. fx 4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7 이렇게 함수 됐을 때 봐봐. 기계에다가 뭔데? x 1을 넣어주지. x 1을 넣어주면 있지. x에다 다 1을 넣어주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2가 되니까 얼마? 9 되겠지. 9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행위 자체가 앞으로 이제 이렇게 x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x에 1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이렇게 9. 요 9지 9. 이렇게 y축에 바로 이렇게 x를 넣어서 시킨 점. 요놈은 뭐라고 할 수 있냐? 함수 값이라고 할 수 있다. 알겠지? 함수 값이라고. 그럼 지금 이제 나왔다. 함수 값이 이제 뭔지 나왔다고. 그럼 극한값은 뭐냐면 극한값은 다가가는 값. 다가가는 값이라고 할 수 있다. 다가가는 값. 다가간다. 누구한테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값이 다르겠지.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보자. 사실은 극한값은 두 개 분류가 되지. 어떻게 분류가 되지? 왼쪽에서 있지. 왼쪽에서 다가가는 값이 있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좌극한값이라 하지. 값이라 하지. 그럼 이 반대로 뭔데?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거.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거. 값이 있다. 이거 갖다가 뭐 우리 우극한값이라 하지. 우극한값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극한값이 이제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 극한값이 나왔다. 극한값이 있다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존재한다. 극한값이 있다는 표현을 뭐란다? 있다는 표현을 존재한다.
이런 말을 쓰거든.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자극한값 왼쪽에서 다가오는 값하고 있지 오른쪽에 다가오는 값이 같아야지 극한값이 있다고 표현한다. 보통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 즉 다항함수는 무조건 자극하나 우극하나 같을 수밖에 없어. 그건 이제 그래프 그려봐도 알겠지. 그러면 봐봐, x가 뭔데? 원래 이제 여기에 이제 생략되는 게 다음 극한값을 구하라는 거는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좌극한값하고 뭔데 우극한값이 같다는 걸 의미한다고. 이 여기서 이미 극한값을 구하라는 말은. 그래서 보통 이제 x가 이제 오른쪽에서 어떤 x가 있거든. 어떤 x가 있어. 어떤 x가 있는데 이렇게 오른쪽에 다가갈 때 이렇게 좀 플러스로 표시하지. 맞지? 그럼 x가 1에 열심히 가까이 가면 x 1에 가까이 가면 여기 이제 1에 가까운 값을 갖다 점점 이어줄 거 아니야. 이어주면 뭔데? 요 y 값들이 점점 어디 가까워지냐면 요렇게 뭔데? x가 1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지. 그럼 한없이 가까이 간다고 옆에다 점을 붙여버리라. 그럼 붙여버리면 뭔데? 요 값이 뭔데? x가 1에 점점 가까워지니까 9라는 값에 가까워지지. 9라는 값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값도 9에 다가가고 왼쪽에서 다가오는 값도 뭔데? 9에 다가가니까 우리가 이 값을 그 값을 9라고 얘기한다. 아시겠나?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구분을 잘해야 한다. 자, 함수값은 어떻게 한다? 1에다가 뭔데? 9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이제 기본 개념을 하는데 어떤 함수는 뭐 다항함수 아니지만 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함수가 신기하게 내가 봐도 이제 신기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있지. 요 구멍이지 구멍. 만약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치자고. 요 놈은 전체적으로 다항함수 아니야. 다항함수는 곡선이지 이런 거 소프트하다 얘기하거든. 부드럽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부드럽다. 이거는 수학 정통 영어다. 영어로는 소프트하다고 하거든. 수학 전공할 때 쓴다니까 이 말을. 부드럽다. 이런 형용사를 쓰니까 수학 용어가 아닌 것 같지만 수학 용어라고. 그럼 이거 보면 잠깐만. 예를 들어서 구멍이 뚫려 있다고. 선생님 구멍이 뚫려 있다는 건 뭘 하냐면 뭐냐면은 구멍이 이렇게 딱 뚫려 있다. 뚫려 그 점이 이렇게 딱 찍혀 있잖아. 그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을 수 있다고. 자기 마음이지. 난 요런 기계를 고안했다. 알겠지? 뭐 요 기계 장치를 y는 이꼴 뭐 gx라 하자고. 얘는 이렇게 구멍이 뚫리고 이러면 이미 다항함수는 아니지. 식으로는 못 표현하겠어. 식으로는 뭐 지금은 못 표현하겠어. 뭐 이런 함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가 x가 만약에 5다. 여기 나오는 y 값이 1이다. 맞지? 그럼 이 함수값 요 기계에서 뭔데? G5 값을 구하라는 거는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알겠지? x에다 5를 넣었을 때 x에다가 5를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이지. 이 5는 1이라고 읽어줘야지. 1이라고. 얘는 함수값이지. 함수값. 이렇게 읽어줘야 돼. 그래. 그러면 만약에 리미트 자, 요 함수를 gx를 했으니까 여기 gx를 이렇게 쓸게. 그러면 x가 만약에 5에다 간다 이렇게 하자고. 근데 사실은 그림을 보다시피 굳이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지. 그림만 봐도 아니까 5에서 오른쪽에 다가든 왼쪽에 다가든 이제 여기는 x 여기는 x 있지. 여기는 x 여기는 x 있지. 여기는 x 여기는 x 요 x가 5에 다가가면 그럼 이걸 어떻게 표시해야 되냐면 x 여기 있다고 치자고. x 맞지? 그럼 여기 자꾸 요 함수 따라서 지금 요 함수 값이 뭐 gx가 될 거거든. gx 맞지? 그러니까 x가 5에 한없이 다가가면 있지. 5에 한없이 다가가지. 그러니까 봐봐. 리미트 있잖아. x가 5에 한없이 다가간다는 요 표현은 x가 5다는 표현하고 다르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 x가 5일 때는 여기 봐봐. 아까 요렇게 읽어야지.
바로 직선으로 올라가서 바로 y값 이렇게 읽어야지. 이렇게. 알겠지? 요 리미트가 붙으면, 즉 lim 리미트가 붙으면 요런 식으로 읽어줘야 된다. 그래프를. 알겠냐? x가 5에 하나씩 다가니까 x는 5라는 점에 다가가지만 그 나오는 요 높이 gx 값이 있을 거야. 이게 gx 값 아니야? gx 값. x가 여기 있으니까 다가가는 값이 맞지? 비록 여기 구멍은 뚫려 있지만 요 다가가는 값이 있을까 아이가? 아니 그래프로 읽는 거랑 요 값이 있는 거랑은 다른 거라니까. 봐봐, 요 구멍이 뚫려 있는 거랑 함수 값이 있다는 건 있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요 함수 값을 읽을 때는 요렇게 읽어가지고 여기 점이 있는 거야. 요렇게 읽어야 되고, 다가가는 거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데, 요 다가가는 값 만약 요 값이 2라고 치자고. 알겠지? 그러면은 뭔데? 요 값은 2라는 값에 다가갑니다. 이래 되는 거야. 2라는 값에 다가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른쪽에서 오든 왼쪽에서 오든. 알겠지? 이럴 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한다고.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언젠가? 언젠가를 한번 해보면. 봐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한번 해볼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 했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뭐 이렇게 얘기하겠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치자고.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 이렇게 생기고 구멍을 뚫어주고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을 수 있어. 요 함수 나는 내 마음대로 이름 지으란다. y는 equal 뭐 hx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란다. 요 값, 여기 x 값은 보통 한 3으로 잡자. 요 나오는 값은 뭐 1. 여기 있는 이 값은 뭐 지금 그래프 읽어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2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그럼 요 기계에다 이름 붙였지. 기계라는 건 뭔데? 항상 뭔데? 요 기계에다 나는 h라고 이름 붙였다고. 알겠지? 그럼 h3을 읽어줄 때는 어떻게 읽어준다? 잘 봐. 3을 읽어줄 때는 요렇게 직선으로 수직되게 올라가야 된다고. 여기 점이 있지, 점 까만 점이 있지. 여기 구멍이 뚫리니까 삐어져 있던가. 요렇게 읽어야지. 요렇게. F3은 H3은 3. 얘는 뭐다? 함수 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극한값. 그럼 예를 들어 선생님이 x 이꼴 뭔데? 3보다 큰데 다가갈 때 한번 해보자고. hx 이렇게 3보다 큰. 그럼 x 하나 찍어. x 하나 찍고 뭔데? 요거 있지, 요거. 요놈의 y 값이 뭔 거야? 지금 x가 여기 있기 때문에 x가 여기 있다고 가정한 다음에 뭔데? hx 이렇게 되겠지. 그럼 x가 3으로 다가갔다. 그럼 요렇게 읽어야지. 요렇게. x가 뭔데? 3으로 한없이 다가가니까 이 3이라는 점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옆에 이렇게 붙여야 되겠지. 그러면 뭔데? hx 값은 여기 위치일 거야. 여기 x가 이제 여기 있으니까 hx 여기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2라는 y 값이지. 2라는 값에 y가 2라는 값에 다가가지. 맞지? 2라는 값에 다가가는 거야. 2라는 값. 물론 이제 느낌이 2보다 큰 데서 이제 다가가지. 근데 극한 값을 할 때는 이게 2보다 큰데 이렇게 표시하지는 않는다고. 알겠지? 그러면 비교보자. 리미트 뭔데? x가 뭔데? 3보다 작은데 다가간다고 하자. 3보다 작은데. 그럼 그래프 어떻게 해? x를 여기다 놔야겠지. x가 3보다 작은데 위치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뭔데? 여기 현재 뭔데? hx가 있겠지. 여기 현재 hx가 있겠다. 그럼 x가 3으로 다가가면 또 어떻게 하면 되겠냐? 또 점을 붙이면 되겠지. 점을 여기 붙이면 되겠지. 점을 여기 붙이면 되겠다. x는 3으로 다가가고 3보다 작은데 다가가지. 그럼 hx 값은 점점 다가가지고 뭔데? 그래, y 값이 1인 곳에 다가가는 거야. 이 구멍은 뚫려져 있지만 여기 값이 없는데요. 그래, 함수 값이 여기 없는 거지. 함수 값을 읽을 때는 3일 때는 요 함수 값이 인 거지. 구멍은 비어 있지만 요 위치가 뭔데? 위치가 y 값이 1인 위치잖아. 그래, 여기서 다가갈 때는 뭔데? 요 놈의 y 값이 얼마인데? 1인 값에 다가가는 거지. 1인 값에 다가간다.
알겠나? 물론 이제 1보다 좀 작은 값에 다가가지만. 아시겠나?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워해서 그러고 구멍이 뚫려져 있으면 본 적이 없다고. 우리 예린이는 그래프만 보면 눈을 돌린다고. 응? 우리 예린이는 뭐 우리 예린이냐? 맨날 지 맘대로. 무슨 뜻인지 알겠나? 만약 이렇게 돼 있으면 함수값 읽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y값 이렇게 읽겠지, 맞지? 극한값, 요쪽에서 다가올 때 극한값도 할 수 있겠다고. 봐봐, 요쪽에서 많이 다가온다 치면은 뭔데? 다가가는 값이 요 값인 거지, 알겠지? 자, 머릿속에 외쳐보자. 다가가는 값이라고, 극한값이.